안녕하세요. 이번에는 HLB 관련주였던 KPS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한가를 갔는데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KPS HLB 전직 임원들이 주인이 된 KPS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다루고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는데 저가 다룰 때가 딱 이때였습니다. 딱 주가가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반응을 보일 때, 이때 다루고서 까먹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17,000원에서 쭉 해서 거의 뭐 두세 배까지 올랐었는데요. 그 며칠 전에 저한테 KPS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방송하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참고 있다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HLB 한창 뜰 때 넥스트 사이언스도 숨어있는 관련주였는데 그걸 방송하고 나서 다음날 20% 급등을 하고 다시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은 혹시라도 그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손실을 보실까봐 제가 참고 있다가 오늘은 그래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1년에 뭐 한두 종목은 이렇게 거래량도 없이 조용히 스근스근 오르다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 때는 이렇게 장대 음봉을 그리는 종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러고 또 다시 상승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이제 하한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시가가 1.5% 떠가지고 쭉 떨어져서 한가를 갔고 지금 3시 9분인데 핫다를 하시는 분들 물량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안 들어가고 한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핫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KPS는 어떻게 관련돼 있었냐, 그리고 최근 근황이랑 그런 것들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썼던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 4월 27일 날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385 곡간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속도 낸다 라고 했습니다. 12 유증납입 완료, 285 M&A 투자 계획 이렇게 있었는데요. M&A 투자 계획 이런 말들이 나온 걸 보니까 HLB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보면은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HLB도 구명정 회사였는데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같은 임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HLB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38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HLB 한 10분의 1 정도는, HLB 한 3,400억 정도 이번 유상증자 하잖아요. KPS는 380억 정도 했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3,500억 원입니다. HLB의 딱 10분의 1 정도 되는데 하는 유상증자 규모도 10분의 1이 딱 되고요. 285억 원을 인수합병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LED 마스크 인장기 제조 상장사 KPS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요. 지난해 2019년에 둠밈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둠밈은 바로 코스닥 바이오 대표주로 성장한 HLB의 핵심 경영진들이 이끌고 있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하용, 김성철, HLB 이전의 대표이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HLB랑 연관이 있어서 아마 HLB 주주님들도 알게 모르게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KPS라는 것을. 그다음에 최근에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석철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LSKB를 창업을 한 다음에 14년간 신약 개발을 주도해온 사람이라고 하고요. 김하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리버 HLB 생명과 이끌면서 성장시킨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경영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서 KPS 주가가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저의 눈에 띄어서 HLB 다루면서 KPS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다루다가 말았는데 신규 자금 조달 같은 거를 보니까 4월 1일, 4월 13일, 4월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20억, 250억, 100억 해서 총 480억을 했고요. 이 CB 250억 원이 기관 투자자에게서 가장 큰 금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둠밈이 이제 최대 주주로 100억 원 했습니다. 요 둠밈에 HLB 전 임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투자 단가는 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유증 발행 가격은 14,000원이었는데요. 이거 10% 할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4회차 CB에서는 26,000원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4회차 시비 기관 투자자들이 2배 더 높은 가격에 들어왔고, 처음에 유상증자 했던 이 둠밈은 14,000원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둠밈으로 이제 들어왔긴 했지만은 기존 김정호 대표에게 계속 맡긴다고 하네요, 오일리드는. 그래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 4월 27일이었다면은 여기쯤,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뉴스 기사 나왔죠. 그래서 여기 쭉 이때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하면서 5월 6일자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5월 6일이면은 요 날인데요. 요렇게 요 날에 이제 두 개의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90억 CB 콜옵션 잭팟 창구되나라고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KPS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여러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B 가치가 오르면서 콜옵션 행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올랐으니까 이 CB를 주식으로 바꿔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50% 수익률이 담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짜리는 유상증자 들어왔고, 이 CB는 250억을 기관 투자자가 했었잖아요. 2배 더 높은 가격에 들어왔었죠. 4회차 250억 원을 말하는 건데요. 전환가액이 2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다시 보면은 5만원대니까 26,000원에 2배 정도 되는 상태죠, 전환가액이. 그리고 콜옵션 비율이 있는데 3회차는 50%, 4회차는 30%라고 합니다. 저 콜옵션 비율은 뭐냐면은 CB에 붙어 있었던 거입니다. 보면은 KPS가 직접 콜옵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뭔가 보면은 CB 투자자들은 자기가 원래 이제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콜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플러스 옵션이 붙어 있는데 KPS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CB 투자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그래서 KPS 또는 KPS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콜옵션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량만큼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콜옵션 비율만큼 30%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리는 KPS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주식을 받고 싶어도 70% 남겨놔야 되는 거죠. 왜냐, 30%는 KPS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KPS 인수에 도움을 준 우호 세력이나 최대주주 혹은 최층근들에게 콜옵션 물량이 대거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예전에 있었다고 해요. 에이스테크의 100억 원대 시세 차익 가능한 CB 콜옵션 물량을 최대주주 구간영 대표의 가족회사와 자녀들에게 넘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최대주주 쪽 이 HLB 전 임직원들 쪽으로 만약에 CB 콜옵션이 활용이 된다면은 또 한번 HLB 이어서 잭팟이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사 또 하나 나온 거는 마찬가지 5월 6일에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체제주주 변경 후 바이오 사업 추진 기대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업, 그다음에 마스크 인장기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을 했고요. 내려 보면은 이제 OLED 이쪽 부분은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슈는 이제 이 285억 원으로 어떤 바이오 기업을 살지, 그 HLB가 성장했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LSKB를 HLB가 이제 발굴을 하고, 그리고서 지금의 HLB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KPS도 이 285억 원으로 어떤 바이오 기업을 또 인수 합병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한데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분이니까 동시효과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핫다하는 물량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원래 있죠. 하한가 가면은 시가총액은 지금 3,500억 원대고, 당일 주가를 보면은 그냥 계속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투자자를 한번 보면은 과연 어떻게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상승하는 거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5월 8일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했고, 개인은 올라가면서, 사실 이런 차트는 보기 드문 차트거든요. 말이 안 되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야, 여기서쯤이 이제 고점이겠지 싶으면서 계속 판 겁니다. 5월 8일이면은 여기까지 이제 파는 거거든요. 차트를 좀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5월 8일까지 판 겁니다. 조정 한번 있겠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KPS 손실을 보신 분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